이어서 공시 내용도 확인해보죠. 오르비텍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신한울 1호기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공시를 보면서 이제 해당 기업이 실제로 매출을 어디서 올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주냐, 그다음에 실적주냐를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실적이 확인되는 건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제 막 풍문에서 이 회사가 어떤 테마주 연관됐다 하는데 그 실제로 실체가 있는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원자력에 대한 수혜주가 많이 발생했는데, 오르비텍 역시 이제 그 수혜주 하나인데, 근데 실제로 오르비텍 어디서 매출 올린지를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막에 나오다시피 오르비텍은 이제 원자력 방사능을 갖다가 검측을 갖다가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발전이 계속 많아지면은 오르비텍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금이 27억 원이고 매출 대비 작년 매출 대비 비중 4.6%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르비텍 방사능 계측 장비를 갖다가 제조하는 기업이고, 계측을 갖다가 용역을 대신해 주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이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해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2차 전지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곳곳에서 세계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2차 전지를 갖다가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르비텍의 원전해치 국제기관 선정됐다는 것도 오르비텍의 중요한 매출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 자체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자체가 어떻게 이제 해외에 수출할 것이냐, 폴란드, 체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그 뒷발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결정적으로 한수원에 대해서 뭔가를 카드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UAE에서 우리 엄청난 수주를 했고, 그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그 뒷발을 잡고 있냐? 돈을 더 달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한수원에서 협상 중인데,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 시절과 다른 점은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오너가 미국 기업이 아닌 캐나다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PE로 넘어갔기 때문에 PE가 웨스팅하우스를 또 이제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로 내놨으니까 몸값을 높이기 위한 협상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나노신소재 오너 2세가 140억 원을 차입했다는 내용.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차익 공시를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차익 공시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차입을 하고, 주식을 담보로 하면 이제 그 주식 비율에 대해서 담보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갖다 계산하면은 그 차입을 할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도 여기에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제 차익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번 공시는 좀 특이한 게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로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40억 원을 대출을 했고, 그 나노신소재의 박장호 창업주이자 대표의 이제 차남의 박계섭 씨가 이제 현재 나노신소재의 보통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걸 다 합치면은 3.47%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제 시총을 갖다가 환산하면 한 60억 정도거든요. 근데 60억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140억을 갖다가 주식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건 좀 특이하긴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 아버지 박장호 대표의 연계 없이 대출을 받았겠느냐라는 건 의문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뭔가 연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만 좀 더 말씀드리면, 나노신소재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CNT 도전제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이니켈, 그러니까 결국 이제 2차 전지의 그 충전 용량과 배터리 그 주행거리를 늘리면 하이니켈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이니켈이 대신 그런데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CNT를 넣으면 이제 하이니켈 안정화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음극재에 CNT를 넣으면 이제 부피 팽창이 이제 줄어드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초망받는 기업인데, 이래서 나노신소재가 생산 규모를 갖다가 내년에는 3.2만 톤, 내후년에 5.5만 톤으로 올해보다 거의 5배에서 4배 정도 늘리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2차 전지 매출액도 클 수밖에 없는데, PER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해서 올해 95, 내후년엔 42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주가에서 올랐고, 이만큼 또 나노신소재가 사실 증설을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가 매출과 추가 그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